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개발에 특히 요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러한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장 많이 뭐 공부하면서 많은 얘기가 되는 것이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것 같아요. 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오늘 제가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알고리즘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 그런 거겠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풀어가는 뭐 과정 정도. 어, 사실 많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돼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알고리즘들로 구성이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개발자로 한 10년 가까이 지내고 개발자로 1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개발을 하다가 뭐 팀 매니저를 해가지고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뭐 최근에도 안드로이드 앱 같은 걸 개발해 봤으니까 뭐 그것까지 좀 쳐주시면 대략 그냥 합산해서 10년 그리고 뭐 PM 같은 걸로 10년 정도 하면서 그 PM은 개발을 직접 하진 않지만 어쨌든 개발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뭐 IT 분야는 명확하죠. 예. 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은 소프트웨어를 공부한다라고 치면은 대부분 알고리즘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생이나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알고리즘이 어떤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는 그런 통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것 같은데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과 알고리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언어는 약간 문법 같고 알고리즘은 진짜 말 그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법도 알아야지만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규칙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뭐 알고리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이제 정렬 같은 것 같아요. 정렬. 그러니까 숫자가 뭐 4, 뭐 2, 7, 뭐 1, 10,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알고리즘이죠. 어, 뭐 이거 뭐 잠깐 얘기 드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뭐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방법은 그냥 가장 큰 수를 찾는 거죠. 오름차순이라고 하면은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거부터 저 항상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내림차순이라면 큰 거부터죠. 자 오름차순하면 1, 뭐 이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찾는 거고 이 중에 가장 작은 숫자를 찾는 거죠. 가장 작은 숫자를 찾고 또 그 다음 작은 숫자 찾고 하니까 정렬됐죠.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복잡도라는 것이 생겨요. 복잡도. 그러니까 복잡도라는 것은 얼마나 복잡하게 그 일이 처리되느냐 또는 그 일이 오래 걸리느냐라고 해서 그걸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요. 뭐 n 이렇게. 이게 그 방금 방식은 이걸 매번 구했다는 거죠. 매번 비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도가 높다. 그러니까 느리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많은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버블 정렬 같은 경우로 하면은 버블 정렬.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두 개를 또 비교해서 낮으면 이 방향이 바꾸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면 그대로 있고 낮으면 얘를 바꾸는 거예요. 1, 7, 뭐 2, 4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렬을 계속 또 그럼 50 이렇게 바꿔요. 버블. 그러니까 마치 그 공기방울이 밑에서부터 뽀글뽀글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를 뒤에서부터 계속 올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변화가 없을 때까지. 그런 것이 버블 정렬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제가 복잡한 알고리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알고리즘이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어려워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세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계속 있지만, 이거를 한번 정말 깊이 있게 내가 통달을 하게 되면은 내 것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이제 겉도는 그것이 되죠.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영어라는 것도, 그럼 공부해버리면 되지 않냐? 알고리즘 그냥 뭐 몇 개 안 될 텐데 그냥 공부해버려서 당신 걸로 만들고 평생 쉽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뭐 이 비유를 들까요? 영어 같은 거? 뭐 영어 단어 좀 외가지고 회화하면 되지 않냐? 쉽나요? 저는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그 뭐 여기서 뭔가 이렇게 능통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알고리즘도 이론적인 내용이야 조금씩 알고 있지만 어떤 문제를 그냥 딱 보자마자 풀어내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오늘 제가 알고리즘을 보는 관점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버려야 되냐? 능통해야 되냐? 능통하지 못하면 개발자가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개발자가 될 수 없냐? 자, 최근 분위기만 좀 말씀드리면 알고리즘을 굉장히 중시하게 됐어요.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과거에도 중요했고, 뭐 계속 중요했었던 거지, 알고리즘이 특히나 중요해진 시대는 아니라고 전 느껴요. 왜냐면 20 몇 년 전에도, 어? 그 대학 공부를 할 때 컴퓨터 공학과에서 공부를 하면 알고리즘을 대부분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알고리즘이 지금도 쓰여지는 알고리즘이 많아요. 트리? 대표적으로 트리 이렇고 뭐 알고리즘 딱 공부하면 이 책 막 넘기다 보면 이런 거 대표적으로 많이 있죠. 이 트리는 항상 나와요. 지금도 나오고 이진 트리. 지금도 나오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25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쓰고 있고. 왜 이진 트리 쓰냐? 뭐 그런 얘기들인데 제가 알고리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알고리즘을 하는가? 사실은 제 느껴지기에는 알고리즘이 중요했던 순간이 있었죠. 왜냐면 메모리는 한정돼 있고 CPU는 굉장히 느렸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할 것인가가 아주 빠르고 적은 메모리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API라든가 이런 걸 조합하게 되면 웬만한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알고리즘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자, 소프트웨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알고리즘이 됐어요. 자, 알고리즘 외에는 조금 다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것이 좀 너무 세분화돼요. 앱 개발을 한다는 거, 뭐 DB 엔지니어가 된다는 거, 뭐 인프라 개발을 한다는 거, 다 너무 세분화되죠. 그렇다고 이것부터 배우기는 좀 어렵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언어라는 걸로 중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바 언어를 공부한다는 거, C 언어를 공부한다는 거 이렇게 될 수 있죠. 문법을 공부한다는 걸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문법도 결국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럼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다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요. 어떤 문제를 푸는 거죠. 프로그램이라는 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결국. 그 문제를 푸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이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퍼펙트하게 잘 해야 알고리즘을 능통해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완전 뭐라고 하지? 필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필요 충분? 충분 조건이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능통하지 않아도 API를 공부해서 앱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인프라를 공부해서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요. 뭐 이게 프로그램이 좀 아닌 개념이 좀 섞여 있지만 어쨌든 많은 프로그램들 자바를 공부해서 분명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웹 개발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개발에는 알고리즘이 좀 어느 정도 녹아 있어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맞지만 완벽하게 해야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만 해도 알고리즘 하면은 좀 되게 어려워해요. 지금도 어려워하고 과거에도 어려워했어요. 그냥 알고리즘이 뭔지 조금 이해하는 정도 수준? 그렇지만 개발을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은 했어요. 물론 완벽한 성능을 가지는 최적화된 속도를 내는 뭐 이런 수식어구를 붙일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개발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요지는 뭐냐면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는 건 맞습니다. 공부하시는 건 맞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되냐,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조금 그러니까 영어 같은 거를 영어를 마스터한다는 개념 없잖아요. 그냥 달고 평생 가는 거죠. 사실 알고리즘 달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중요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입사 시험이 그 블라인드 채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대학 같은 건 이제 표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그 실기를 보는데 소프트웨어 검증 같은 걸 봐요. 소프트웨어 검증. 근데 이게 알고리즘 시험이에요. 그래서 무시 못하는 중요함이 됐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는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유명한 사이트, 백준 사이트. 저 사이트를 많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냥 딱 기억하기로는 백준 사이트밖에 없는데, 근데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가 충분히 많고 풀어볼 수 있다라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 한 사이트만 그냥 있는 문제만 다 풀 수가 없죠. 그냥 뭐 많이 풀어봐도 뭐 충분히 공부는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책을 완벽하게 공부해서 여기로 이렇게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냥 문제 풀면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문제 푸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주장은 아니고 제가 이제 경험했고 제 상황 또 의견을 얘기 드리면, 중요하다는 건 맞아요. 중요한 건 맞지만 완벽할 순 없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개발할 수는 있고, 하지만 또 입사 같은 이런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는 하시는 게 맞고, 뭐 준비하실 때는 이런 사이트들에서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해보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잡도에 의해서 그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시험들의 기준이 있어요. 뭐 1초 이내로 뭐 통과해라. 자바는 1.5초 이내로 어떤 문제를 풀어라. 그래놓고 숫자를 막 100만, 뭐 억 이렇게 줘버리니까 이 복잡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봐야만이 내 답이 통과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게 맞다. 하지만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조금 좀 편안할 수는 없죠. 하지만 조금은 영어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너무 부러운 분들이 되는 거고, 안 되더라도 뭐 저처럼 저도 뭐 이쪽 IT 분야에 계속 있지만 아직도 뭐 헤매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확실히 제 눈으로 확인한 거는 개발을 업으로 하지 않고 심지어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시험이잖아요. 반복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검증에 통과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을 결코 제가 좀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업이 아니고 전공이 아니다 보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다는 거죠. 그 생소한 분들마저도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그 문제 중에 내가 풀었던 문제가 유사하게 나오면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뷔하시는 분들은 조금 계속 문제 푸는 거 위주로 준비를 하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이 오늘 요점은 어쨌든 어, 알고리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고리즘은 빡세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